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테마는 등차 수열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좀 업그레이드하여 등차 수열을 배우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는 수열을 배웠는데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배웠어요. 불규칙적인 수의 나열은 수학에서 수열이라 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어떠한 항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열은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쉼표를 찍고, 자, 컴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찍고, 점점점, 요렇게 이제 유한수열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했었죠? 초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항을 둘째 항, 세 번째 항을 셋째 항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이 n번째 항, 점점점에서 이거 n번째에 있는 자, 이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항. 이 항은 모든 항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해서 보통 얘를 an 이렇게 표현하고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각 항에 있는 수들을 추측하게끔 하는 그러한 함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였죠. 함수. 자연수를 정의 역으로 하는 함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an은 보통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고요. 즉 n에 대한 식의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항들을 찾아낼 수 있다까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었고요. n번째 항 일반항을 잘 찾아내면은 초항도, 둘째 항도, 셋째 항도 모든 항들을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관건, 수열에서의 관건은 일반항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죠. 자, 여기까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제 이 좀 특수한 수열을 배웁니다. 수열이긴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겠죠. 좀 특수한 수열의 특성과 성질을 배워서 앞으로 써먹어야겠죠. 자,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를 배워볼게요. 기대하시고요. 자, 등차 수열은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등차 수열은 정의가 다음과 같아요. 각 항에 수열은 각 항이 있다고 했죠. 각 항. 첫 번째 항 초항 A1이라고 썼었고요. 두 번째 항 쉼표 찍고 두 번째 항 A2라고 썼었고요. 점점점 계속하면서 n번째 항 AN이라고 썼었죠. 얘가 무엇이라고 했죠?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항을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항,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등차 수열은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까요?를 이제 배우는데, 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잘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각 항 그러면 상상해야죠. 각 항. 초항, 둘째 항, 뭐 셋째 항, n번째 항 이런 게 각 항이 되는 겁니다. 각 항에 같은 수를 더하여 내가 그 같은 상수를 상수, 고정된 상수, 같은 수를 D라는 표현 한번 써볼게요. 같은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각 항에 같은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나오는 수의 나열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정의로부터 추론해서 응용하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등차 수열의 패턴들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 요 첫 번째 항을 똑같이 수열에서 초항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등차 수열에서도 이 첫 번째 항을 등차 수열의 초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차 수열의 초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차 수열을 생략하고 그냥 이 수열의 초항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수를 더하잖아요. 좀 특이하죠. 그죠? 이 같은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이 같은 수. 이게 등차 수열의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 같은 수를 공통적인 차이, 공통인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D라고 많이 써요. 뭐 distance 해서 뭐 거리, 어떤 차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걸 공차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얘도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등차 수열도 당연히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수의 나열이 있는데 각 항에 같은 수를 더해서 그 같은 수를 공차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일반항도 이렇게 똑같이 수열해서 정리한 것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오늘 핵심 목표인데 보세요. 지금부터 자, 등차 수열의 초항에 어떤 수를 더하여 둘째 항이 나옵니다. 자, 등차 수열의 둘째 항에 어떤 수를 더하여 세 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A2는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A2는 초항에 공차를 더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A2는 얘에다가 얘 더해서 나온 거지. 그럼 이 A2 대신 A1 플러스 D라고 놓으면 결국 D가 두 번 더해져서 A1 플러스 초항 플러스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나오니까 여기서 곱하기 기호를 써서 멋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3라는 세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두 번 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요. 초항에 공차를 세 번 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잘 봐. 이제 공식 나옵니다. n번째 항은 n번째 항, 일반항을 만들어야 모든 항을 다 유축하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에서 이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n번째 항,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초항에 보세요. 규칙 보세요. 세 번째 항은 여기 세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두 번 더해서 나옵니다. 아까 네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해서 나와요? 세 번 더해서 나오겠죠? 자, 그 정도 머리 굴러가죠? 자,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당연히 몇 번? 자, 여러분들 다 맞췄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런 거 못 맞히면 안 되죠.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세요. 둘째 항은, 등차 수열의 둘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나옵니다. 두 번째 항은, 다시 세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다. 즉 곱하기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초항 여기 있네요. 여기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걸 내가 기호로 이렇게 쓴 거죠. 초항을 A1 그 다음에 n-1의 공차 이렇게 쓴 겁니다. 얘를 일반항 A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수 만약에 10을 집어넣는다면 10번째 항이 나오고 뭐 20을 집어넣는다면 20번째 항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는 정의로부터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이해를 시켜봤습니다. 자, 결국 등차 수열은 보니까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되네요. 자, 등차수를 보니까 n에 대한 보세요. 등차수를 보니까 자,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되네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차 수열을 보니까, 전개해 보니까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n 앞에 있는 개수 있죠. n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개수, 얘가 공차가 되네요. 자, 예를 듭니다. 자, 어떤 일반항이 뭐 3n 플러스 1이었다. 자, 이 수열은 모든 자연수를 대입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왜?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초항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자연수 1을 대입하면 초항이 나오겠죠. 이것 봐. 일반항만 구하면 둘 장 다 나오잖아요. 2 집어넣어 볼까요? 자, 7이 나오겠죠. 자, 이것 봐. 일반항 구하니까 다 나오죠. 모든 수열. 이게 그래서 일반항입니다. 정의가.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차가 뭐예요? 얼마씩 더해서 가고 있니? 3씩 더해서 가고 있다. 자, 요 앞에 있는 수 3이 결국 공차를 의미하겠죠. 자, 그거를 기억하면 좋죠. 그죠? 자,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면 걔는 등차 수열이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내용 공부할 때. 자,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개념 딱 문제로 이 개념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딱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개념 딱 문제로 개념을 한번 다지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딱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2번 두 문제가 있네요. 봅시다. 자, 문제 분석합니다. 다음 수열. 자, 수열 상상하세요. 수의 나열. 맞습니다. 규칙이 있겠죠. 규칙 있는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수열. 규칙 있는 수의 나열 있습니다. 자, 일반항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n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1, 3, 5, 7, 9, 땡땡땡. 자, n번째 항을 찾아봐라.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겠네요. 자, 이 수열은 규칙을 보니까 얼마씩 더해지니? 얼마씩 더해지니? 2씩 더해집니다. 그러면 공차가 무엇이니? 공차가 2가 되는 거죠. 자, 공차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n번째 항 어떻게 구하죠?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한다. 자,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일반항 A에는 초항 1이죠? 공차가 얼마죠? 2죠? 자, 이것을 전개하면 n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1차 다항식이 나오겠죠.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전개하면 자, 요렇게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n번째 항 1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자, 당연히 n은 모든 자연수. 자, 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이렇게 점점점 정확히 이걸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 자리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자연수를 대입하면 그 항을 구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19가 나오잖아요. 19가 나오잖아요. 그럼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이 그래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이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일반항. 자, 요게 빠졌네. AN이 뭐가 빠졌네요. 자, 일반항 AN이 뭐 3n 빼기 2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대요. 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공차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해갑니다.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그 성질을 기억해서 외워서 써먹죠. 얘 등차 수열 맞습니다.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공부해서 배웠으니까.
자, 공차는 무엇이냐? 배웠죠? 요 앞에 있는 수가 자꾸 눈에 밟히죠? 자, 요 3, 이게 바로 공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어요. 등차 수열림을 보여라. 증명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1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 대입하면 둘째 항 나오고 3을 대입하면 셋째 항 나오고 4를 대입하면 넷째 항 나오고 계속 이러한 짓거리를 하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현상적으로 3을 더해서 간다. 그러면 뭐 보인 거 맞죠? 자, 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설마 5번째에서 6번째 갈 때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그냥 보여준 거죠. 항상 차이가 3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수학에서는. 다시 한번, 요건 좀 어려운 거지만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수열이 항상 등차 수열임을 보이라고 할 때 모든 항들을 모두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써서 했다 치면 그러면 한없이 해야겠죠. 근데 이것을 의심 없이 등차 수열의 됨을 보이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내면 어떤 뭐 특정한 항 무슨 뭐 100번째에서 101번째 넘어갈 때에 대해서는 3을 안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맨날 다 보여줄 수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얘가 일반항입니다. 보세요. 내가 요 일반항은 n으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라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자, 아주 멋진 스킬입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요. n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되는 거잖아요. 자, 3에 n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가 일반적인 항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똑같은 규칙이 성립될 수밖에 없죠. n은 n 플러스 1은 1, 2, 3. n자리에다가 모두 n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전개 좀 해볼게요. 자, 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다. 자, 요 말의 뜻. 반드시 이 항 다음에는 요 항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다가 자연수 1 대입하면 얘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2 대입하면 얘는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10 대입하면 11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후항, 얘는 전항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는 후항, 전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n 플러스 1에서 3n 마이너스 2를 뺀다. 이 항과 이 항을 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3n, 3n 사라지고요. 1 빼기 빼기 3이 나오죠. 자, 이게 뭐야? 고정된 상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이 상수가 나왔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집어넣으면 a2에서 a1 뺀 게 3입니다. 2 집어넣으면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게 상수입니다. 3입니다. 3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뺀 게 또 이제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후항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입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입니다. 좀 어렵죠? 후항에서 전항을 뺀 것을 일일이 다 구하기 힘드니까 아예 식으로 구해버린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을 열심히 구했고요. n번째 항 열심히 구했죠. 빼본 거예요. 뺐더니 항상 상수가 나온 겁니다. 뺐더니 항상 상수가 나왔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후항에서 전항 빼서 항상 상수가 나왔어요. 등차 수열입니다. 아까처럼 일일이 1항 구하고 2항 구하고 3항 구하고 그러면 10번째 항에서 11번째 항 넘어갈 때는 또 구해야 되는데 100번째 항에서 101번째 항 넘어갈 때 또 구해야 되는데 의심이 많잖아. 우리 엄밀한 증명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식에서 n번째에 대한 식을 빼서 계산을 해본 결과 3이라는 고정된 상수가 나오면 항상 어떤 수든 간에 후항에서 전항을 뺀 게 상수임을 증명했으니까 이게 바로 등차 수열임을 증명한 멋진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이 마지막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두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강조 좀 했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등차 수열은 정의가 각 항에 같은 수를 더하여 다음 항에 나오는 수열, 같은 수는 공차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반항 찾는 게 항상 수열에서의 관건인데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 그래서 공식 말씀드렸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 n에 대한 1차 당식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죠. 그리고 좀 어려운 증명도 한번 해봤죠. 그죠? 공차를 구하여 3. 쉽게 구할 수 있죠. 증명까지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 그것을 이용한 일반항 구에서 그 성질을 파악하고 간단한 문제까지 풀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관건이었고요. 앞으로 심화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